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5만 9,363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6,638명, 완치 589만 8,384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600명 수준으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BA4와 BA5 변이가 각각 한 건 3건씩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이번에 확인된 변이는 모두 발리에서 열린 국제행사와 관련됐다며 확진자 4명 중 1명은 내국인 3명은 외국인으로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BA4와 BA5는 4월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세계적으로 지배종이 된 BA2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BA4와 BA5는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도 현재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은 BA4와 BA5라고 지적했으며 해당 두 변이는 최근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와 영국 보건안전청에 의해 잇따라 우려 변이로 지정됐습니다. 다만 해당 변이들이 감염자의 중증 입원 및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역당국은 8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보험가입 증명서 의무 제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긴급대책본부령 2022년 제19호를 8일자로 공포하고 즉시 시행됐습니다. 참고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발 전 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 의무 조치는 이미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이달 말 G20 보건장관 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가 팬데믹 대유행 대비를 위한 글로벌 기금 설립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대유행 대비 예방 및 행동을 위한 국가 간 자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G20 국가들은 지난 4월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건부 장관은 11월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정상회의까지 전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이달 하순 장관급 회의까지 글로벌 펀드의 범위와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은 대유행 대비를 위한 연간 자금 적자가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저소득과 중산층 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모든 대비 기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산업에너지 공급망과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경제통상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한국을 찾은 제리 산부아가 인도네시아 무역부 차관과 이러한 내용으로 회담했습니다. 양국은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 투자를 늘리고 경제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이 흔들린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 차관은 한국 기업이 원활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인이 세파와 알셉이 조속히 발효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한인이 세파가 비준된 데 이어 12월에도 알셉이 비준됐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의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코로나 사태 이후 부각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하기 위한 경제 협력망이며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등 총 14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한편 산업부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액은 192억 8천만 달러로 2020년보다 3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밀과 콩을 포함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곡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둥부자바 바탕 지역의 농민 간담회에서 버려진 땅이 없어야 한다며 유휴지에 쌀과 옥수수 등 곡식을 심어 식량 위기에 대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곡식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쌀과 옥수수를 포함한 곡식들을 생산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지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고도 수십 년째 버려진 땅이 있다며 동행한 산림환경부 장관 등에게 해당 사안을 조사해 토지 사용을 촉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이미 2020년부터 식량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을 식량개발 특임장관으로 겸임 지명해 16만 5천 헥타르를 농경지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코이 대통령은 국방은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식량 부문도 국방에 포함된다며 식량 문제는 안보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경지 개발, 기존 농경지의 관계사업 등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고 있으며 3년 연속 쌀을 수입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데 성공했다고 작년 연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원격 근무자와 비즈니스여가 여행객을 위해 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물 수 있는 특별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원격 근무자의 약 95%가 선호하는 여행지라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2021년 초부터 원격 근무자를 위한 5년 비자를 심사숙고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재확산과 엄격한 국경 통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항공편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계획이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부 장관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 호전되고 보건에서 이민국까지 모든 부처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근무자를 위한 5년 비자 제도를 다시 시작할 적절한 시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올해 G20 회의 및 다양한 스포츠 대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3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 사업의 발전이 코로나 이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현재 여행 제한 사항을 대부분 폐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들은 테스트나 검역 없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4월 관광객 수는 지난달보다 500% 증가한 11만 1000명으로 팬데믹 이후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플라스틱 산업협회가 아랍에미리트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의 항의를 표명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경제매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플라스틱 원료 수출이 2배 늘어날 수 있다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 배경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 경제 동반 자협정 체결을 협의하며 HS39에 해당하는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등의 플라스틱류 제품들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협회는 아랍에미리트의 수출량이 내수 시장을 점령하고 해외 투자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오나 총장은 이번 관세 인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의 사업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며 플라스틱 원료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360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인 투자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은 반텐주 찔레곤시에 39억 달러를 투자해 초대형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는 라인 프로젝트를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인포 스마란나야에 따르면 CJ 인도네시아는 현지에서 총 6건의 채용을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며 관련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에 남성을 우대한다는 요건을 표기했습니다. 이에 최근 ESG 경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번 채용 공고는 양성평등 문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배경 정체성 등에 의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적은 데다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직업군이라 남성을 선호한다는 요건을 표기했다며 남성을 우대한다고 해서 현지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게 되면 현행법에 위반되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42년 만에 쿠웨이트를 눌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쿠웨이트에서 열린 2023 아시안컵 3차 예선 A조 1차전에서 쿠웨이트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0대1로 끌려가던 전반 44분 동점을 만들더니 후반 1분 추가골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번 승리는 1980년 메르데캅의 2대1 승리 이후 42년 만입니다. 특히 쿠웨이트는 중동의 강호인데다 이날 홈경기였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승리는 더 값진 결과였습니다. 한편 쿠웨이트, 네팔, 요르단과 한 조에 묶인 인도네시아는 최소 조 2위를 해야 아시안컵 본선행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조 1위를 할 경우 본선에 진출하게 되며 조 2위를 할 경우에는 다른 조의 2위 국가들과 성적을 비교해 본선행 여부가 정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주재국민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2022 K-POP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자카르타에서 6월 8일부터 7주간 진행되며 초급 및 중급반으로 나눠 K-POP 댄스를 교육합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40명의 수강생들은 K-POP 댄스를 체계적으로 연습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재능을 쌓을 수 있으며 모든 강좌가 끝난 후에는 그동안 배운 교육 내용을 선보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강좌는 작년과 달리 현지인 K-팝 전문가를 초청하여 댄스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문화원은 올해 K-팝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K-팝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